남평 지석천 탑골프장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영역으로 총괄 수행하고 있는 영진 엔지니어의 김창국 이사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지금 수행하면서 현장 조사 및 여러 가지 현황 실정이나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 다 지역분들이시고 저보다 현장을 더 잘 알 수도 있는 분들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사업 개요부터 5번 기본안 검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파크골프 동호인 수 증가에 따른 시설 확충을 위해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소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 위치는 현재 지석천의 두들섬과 지석천 침수공간, 침수공원 그쪽 사이쯤 위치로 계략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공사비는 30억 정도가 되겠고요. 저희 용역의 수행은 24년 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 및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검토했던 구역이 이 파란색이 대안 1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대안 2가 되겠습니다. 대안 1은 지석천 드들섬과 그 다음에 지석천 침수공원 그 위치가 되겠고, 대안 2는 여기 야구대안의 아파트 근처 호수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 대안에 대해서 지석천의 하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하천 기본 계획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대안 1이 약 홍수위에서 대상지 바닥과 차이가 한 65cm 정도 침수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대안 2는 1m 정도 잠기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안 1이 어느 정도 홍수의 영향은 그나마 다소 조금 적을 것으로 판단돼서 일단은 대안 1로 해서 여기에 파크골프장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이고요. 현황은 잘 알고 계시니까 설명하겠습니다. 항공사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란색 정선 구간이 대상지가 되겠고요. 현재 야구장 2면과 농구장 1면 그리고 인공 습지하고 하천선 내부에 이렇게 하천 배수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로 들어가서 다시 지석천을 배제하게 되고, 두들섬 쪽에 주차장 그리고 침수공원 쪽에 주차장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나 보행자가 진입할 수 있는 동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이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세월교를 건너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월교가 우천시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많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드들섬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평 쪽에서 진입하시는 차량들이 진입하는데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접근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집중 호흡대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세월교가 침수가 되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좌회전 금지. 그리고 대안으로는 이 위에 지석교가 있는데 지석교 교차로를 유턴이 가능하게끔 개선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파크골프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파5, 파3, 4, 5 해가지고 3가 4개, 그 다음에 4가 4개, 5가 1개. 그래서 5는 약 100에서 150m 정도 긴 거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홀 코스가 기본 1개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파크 골프장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자료는 대한 파크골프 협회에서 제공된 자료이므로 아직 조성 중이거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가능 안 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쪽 쪽에는 지금 현재 3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파크골프 협회에서 공인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파크골프장의 홀 코스 배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참고시켰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코스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나머지 페어웨이, 그리고 우측
우측의 사진들은 파크골프에 사용되는 용품에 대한 이미지 안내 사진입니다. 수행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안은 저희가 총 6가지 안을 대안을 검토를 했고요. 총 저희 과업의 목적이 36호를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를 어느 부지를 더 활용할 것이냐, 이 부지를 제외할 것이냐, 그리고 하천섬 내부에 이 배수로를 내부 수로를 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매립을 해서 그 부지까지 쓸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6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대안 1은 18월 배치를 했고요. 일단 야구장 한 명과 농구장 그리고 여기 산책로 주변에 그 홀을 배치를 했고, 내부 수로는 이렇게 파란 점선을 표시된 것은 내부 수로를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8호를 배치를 했는데 그 선 있는 거 전부 길이요. 이 홀 코스 여기에 대한 내용 잘 안 보이시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안은 27호를 배치했습니다. 이거는 하천섬 내부에 수로를 매립을 해가지고 부지를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이안도 마찬가지로 총 6가지 안은 저희가 여기 내부에 있는 산책로는 다 그대로 활용을 하고 하천섬 내부에 있는 수로만 매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한 코스를 더 배치를 해서 총 3개 코스를 배치했습니다. 여기 이제 코스 순서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2코스 들어서 3코스 이렇게 해서 보면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은 36호를 배치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야구장을 2면을 다 활용을 해야지 36홀이 이제 배치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내부 수로도 같이 조치를 하고 한 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은 27홀입니다. 야구장 한 면은 조치를 하고 내부 수로까지 조치를 함으로써 면적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드드섬 쪽에 주차장 옆에 여기 공간까지 활용을 해야만 27홀이 배치가 됐습니다. 5번째, 5번째 안입니다. 5번째 안은 내부 수로를 복개를 했을 때 여기 야구장 한 면을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드드섬 쪽에 부지까지 활용을 했을 때 36홀이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안입니다. 지금 1안부터 5안까지는 그 부지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부지 코스를 좀 빽빽하게 조금 그 빠듯한 부지 활용에 빠듯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야구장 2면을 다 활용하고 내부 수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드드섬 쪽에 부지까지 활용을 했을 때 36홀짜리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총 6개 안에 대한 비교된 내용입니다. 이동 거리는 유관이 지금 2.5km로 가장 길고요. 필요 면적도 유관이 7만 평방미터로 제일 길게 되겠습니다. 특징은 그 제가 각 안별로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용역사에서 검토했던 내용 중에는 유관이 하천섬 내부의 수로도 자연스럽게 유지를 시키고 경관도 조금 보존을 하면서 여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유관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밑에 내용들은 이제 현재 실정과 이게 개선책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6가지 검토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좋으신 의견이나 아니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